코스가 되겠어요. 상체하고 하체가 서로 역학작용에 의해서 상체는 이제 이렇게 그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힘의 균형은 하체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상체하고 하체 사이의 변곡점이 이제 골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부 근육을 풀다가 이제 앞쪽으로 변곡점이 일어나는 앞쪽으로 복부 쪽으로 갔다가 다시 후방으로 해서 올라오는 코스가 이 트랙이 바로 나선 근막경선입니다. 시작은 머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쪽으로 오는 거죠. 자, 후두 능선하고 후두 윤기가 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후두 능선은 그냥 이거 헤어라인, 헤어가 있는 그 라인을 컨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두고라고 그 능선 따라서 압을 줬다 뺐다 합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압이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컨택을 잘 하시고요. 다른 손으로 겹장을 해서 압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자, 귀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여기 위양돌기입니다. 위양돌기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많은 근육들이 붙어요. 위양돌기 이제 등배로 가는 거, 그다음에 흉곽으로 가는 그 근육들이 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상체하고 머리를 갖다가 고정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역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해부학적인 관점이고요. 또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3차 신경, 또 안면 신경, 또 뒤로는 이제 후두 신경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갈라지는 부위가 또 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위에 만약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머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 또 상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 또 이게 심폐 쪽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기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디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결국은 여기가 게이트가 막히게 되면 이제 머리 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뇌압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부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갖다 치료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가 바로 후두하, 여기 헤어라인, 여기가 후두골 능선 또는 근육학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후두하근이 이제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추 1번하고 2번 행돌기 부위인데 경추 1번은 헤어라인에서 보면 움푹 들어가는 홈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추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가 2번. 경추 1번하고 2번은 이제 목하고 이제 머리가 만나는 그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환추 후두관절이라고도 하고요. 경추 2번은 이제 환추 축추관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부위인데 요 부위의 횡돌기 부위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옆으로 횡돌기 부위가 여기 그 나선 근막의 스테이션이 돼요. 자, 두판상근은 머리에서 붙어서 후두윤기 봉합에서 붙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경판상근은 경추부에 붙어서 내려갑니다. 견갑골 요 하각이 대강 그 흉추 7번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판상근은 여기 약 3번 정도니까 견갑골 내측 가운데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에서는 목 경추관절을 이용해 가지고 압을 줬다 뺐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등배로 내려오게 되면 이 판상근은 펠펫이 되지 않습니다. 판상근은 승모근 밑에 능형근 밑에 상우거근 그 밑에 판상근이 있어요. 그래서 펠펫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테라피는 좀 달리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여기 목에 있는 것은 펠펫이 됩니다. 바로 승모근 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부 요 관절을 갖다가 잘 움직여 주거나 이렇게 위아래서 이렇게 펌핑만 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견갑골 내측에 있는 판상근은 펠펫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흉곽을 움직여줘야 돼요. 흉곽을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이 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압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약간 자극을 받겠죠.
견갑골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몸통으로부터 이제 익상을 시킨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 이렇게 힘들죠. 이게 손가락으로 하다가 이제 엄지손가락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힘만 세지 너무 압을 세게만 안 준다면 주드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팔을 움직여줘야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하게 되면 펠펫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완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견갑골 내치개뼈하고 극돌기하고 닿지 않는 그 사이에다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요. 흉곽을 갖다 이렇게 펌핑하듯이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그 다음에 상완을 같이 외전 또는 신전시키면서 외전, 신전, 외전, 신전 이렇게 시키면서 같이 융합적으로 멀티로 같이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대능형근하고 소능형근은 견갑골 내측 사이에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능형근은 펠펫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운드를 명확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내전을 해서 견갑골 내측 가가고 여기 뒤쪽에 척추 극돌기 사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전환을 사용해서도 해도 되고요. 수부를 사용해서도 됩니다. 능형근은 경추 7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인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7번 정도도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지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목 근육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경추 7번 부위에도 이렇게 하인대 부위를 갖다 풀어주시고요. 나머지는 견갑골 내추경과 척추 사이를 하시면 돼요. 위치가 좀 헷갈리거나 마사지 하다가 견갑골 내측뼈하고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있을 줄 모르니까 내전을 해서 요 바운드리를 확인을 하고 요 바운드리 안에 전환을 가둬놓고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견갑골의 내측 경계도 마찬가지. 스테이션도 대능형과 소능형근의 그 근육이 근건 접합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거근은 견갑골 내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쪽에 1번 늑골하고 9번 늑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는 승모근, 옆에는 광배근, 앞쪽에는 복사근, 위에는 대흉근에 가려져 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전거근이 잘 안 보입니다. 마사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전거근을 늘리는 게 이렇게 흉곽을 들어 올리고요. 흉곽을 들어 올리고 여기 허리 부위를 갖다 하반으로 내려서 흉곽에 붙어 있는 견갑골을 갖다 회전시키세요. 이렇게 되면 흉곽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거근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견갑골이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갑골 내측하고 늑골하고 붙어 있는 견늑 관절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거근을 푸시면 되겠어요. 어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외전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반대로 뒤로 신전이나 후인시킨 상태에서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늑골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운동성으로 견갑골 안쪽에 전거근하고 견갑 하근이 유착된 부위를 갖다가 이완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자, 외측부에 있는 늑골입니다. 마찬가지로 늑골은 호흡 운동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전을 시켜놓고 흉곽을 벌려놓고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이 겨드랑이 애과 때문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흉곽, 케이지를 갖다 누르게 되면 이 공간만큼 유동성이 생기면서 마사지가 됩니다. 자, 이게 케이지로 벌려놔야 이게 늑간 사이의 근육도 이완이 되고요. 늑골도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외복사근 다음 스테이션은 이제 외복사근인데 외복사근 흉여 쪽에서 시작해서 백선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럴 때는 골반을 뒤로 빼고 골반을 뒤로 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앞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고관절을 앞으로 굴곡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세가 외복사근을 마사지 하는데 백선이라고 생각하는 배꼽의 내측면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외복사근은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늑골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요.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 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압을 줘도 자극을 받게 되고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복근은 이제 시술자 방향으로 백선에서 당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막하고 백선인데요. 검상돌기에서 치골 사이로 손끝을 위치하고요. 백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방으로 촘촘하게 진행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내복사근은 장골에서 이 검상돌기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위치만 달라지니까 마사지 할 수 있게 장골릉에서 방향만 하방에서 상방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큰 차이는 없고 외복사근은 이제 상방에서 내측 하방 방향으로 한다면 그 내복사근은 골반에서 검상돌기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크로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섬유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칭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테크닉은 아닙니다. 자, 앞쪽에 보게 되면 장골릉에 처음 시작하는 부위가 이제 전상장 골국입니다. 전상장 골국을 손가락 끝으로 클립을 하고요. 위에서 약간 서클링을 해주십시오. 이게 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아픕니다. 자, 대퇴근막 장근은 대전자하고 전상장 골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손끝에 걸어서 대전자 방향으로 당기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갖다가 후로 당기시게 돼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걸어 놓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락을 잘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락을 잘 채우기 위해서 시술자의 손으로 여기 걸림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전자하고 전상장 골국 사이에 대퇴근막 장근을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조물조물하게 푸셔도 됩니다. 자, 장경인대는 대전자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축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경사도가 있죠. 이 경사도 자체가 이제 장경인대가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락을 채우고 수장을 이용해서 평판으로 마사지를 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압통이 많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프지 않도록 할 때는 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일자로 만들고 다리를 갖다가 시술자의 다리로 해서 락을 채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경골 외측인데요. 경골 외측은 이제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비골두고 경골입니다. 그러니까 비골두하고 경골 사이에 있어요. 스테이션은 약간 외측에서 볼 때는 약간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압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미끄러져 가지고 압이 잘 안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경골구는 제일 중족골 방향으로 경골하고 비골, 그 하트 근막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깥에서 내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압이 앞쪽으로 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약간 비골두인데 요게 이제 정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을 마사지 할 때는 이제 압을 주다가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다 보조물을 끼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둬놓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몸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어깨 힘으로 직하방으로 압을 주셔도 됩니다. 여기 하트에서 약 3분의 2 정도만 마사지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건이기 때문에 그냥 터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족골로 끝나는 중족골 기저부 정경골근이 끝나는 여기가 제일 중족골입니다. 제일 중족골을 마사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역으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장단 비골근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이제 정경골근이 앞쪽에 비교적 압을 줬다면 장단 비골근 비교적 뒤쪽으로 주시면 돼요. 위치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 뒤쪽으로 압을 준다 생각을 하면은 장단 비골근이 됩니다.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촬영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 마사지해서 테크닉이 정교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잠시 감안하시고 스테이션이 어디다 이거를 잘 주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골두고요. 비골두에 포인트 한번 주시고 여기도 스테이션입니다. 자, 대퇴 2두는 이제 후부 근육이기 때문에 다시 페이스 다운 상태로 만듭니다. 자, 페이스 다운 상태로 만들고 여기 이제 그 힙과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다리가 만나는 요 선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측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근육은 밖에도 있지만 속에 대퇴골 조선에서도 있습니다. 심부에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바깥쪽으로 홀딩을 하고 약간 이렇게 대퇴를 갖다가 외전을 시키면서 해야 이 조선에서 대퇴골 조선에서 시작하는 그 근육하고 조면에서 시작하는 근육을 두 개를 다 동시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은 이 대퇴골 조선에서 내려오는 근육은 약간 펠펫이 덜 돼요. 조면에서 내려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퇴 이두는 이제 근육이 두 개가 대퇴 이두기 때문에 요 안쪽 라인을 따라서 오목을 따라서 이 대퇴를 갖다 외전을 시켜서 꽈배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층에 있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이완이 되고요. 심층에 있는 것도 그 장력에 의해서 또 마사지가 됩니다. 좌골 조면에는 엉덩이하고 다리가 만나는 요 뼈인데요. 요 뼈 부위를 하게 되는데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주두를 위치해 놓고 압을 줬다 뺐다 하시면 돼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하시고요. 자, 천조인대는 여기 좌골 조면하고 천골, 천골하고 만나는 요 부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소지 가지고는 안 되죠. 이 근육이 너무 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위치에 주두를 세워서 압을 줬다 뺐다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골입니다. 천골은 이제 천장관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천골은 뼈이긴 한데 이렇게 만지면은 원래 뼈를 만지면 아파요. 근데 이제 천골 부위는 오히려 시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골반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신경도 굉장히 많은데 음부신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아프기도 하면서 좀 좋고 시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타진을 해도 좋고요. 타진을 할 때는 대각선으로 해서 골반을 밑으로 빼듯이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치게 되면 압을 이 지면 쪽으로 받게 되는데 속의 방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자극해가지고 갑자기 비뇨 생식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방으로 쳐줘야 그 충격을 좀 덜 완충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밑으로 빠진 듯한 스트레칭으로 인해 가지고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천골하고 요추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흉추하고 요추가 만나는 흉요근막, 천요근막. 여기는 이제 골반하고 허리가 만나는 그 라인, 그 경계선 포커스로 해서 압을 줬다 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을 따라서 척추하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이 돼요. 근데 척추 기립근은 사실 위에서 만진다고 해서 만져지는 근육이 아닙니다. 표층에 있는 근육들이 덮여 있어서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척추 관절을 갖다 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를 갖다 유선으로 만드시면 척추가 이렇게 좀 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척추 관절 부위가 이렇게 되면 척추를 잡고 있는 그 기립근이 이완이 되죠. 이때 이제 그 분전 운동을 하세요. 마디마디.
근데 뼈에다 하지 말고 극돌기하고 횡돌기 사이에다가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가 하나하나씩 빠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이완되고 다시 압력을 주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척추 길이끈,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놓고 하게 되면은 척추 길이끈은 펠펫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표면에 있는 근육들만 마사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시작했던 라인으로 다시 백업 돼가지고 원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자, 마지막 종착은 다시 후드 등선이 되겠습니다. 후드 등선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같이 헤어라인에 손끝을 걸고요. 압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때려.